안녕하십니까. 수능 영어 지도법 강의를 맡은 선덕고등학교 김한수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는 이렇게 수능 역량 비교, 영어 독해, 영어 듣기 마무리까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5년과 2024년에 영어 등급 인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있어서는 비율적으로 6.2%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있어서는 4.7%로 수능에 있어서의 부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작년에 8,000명 정도의 학생이 늘었는데 문제는 2등급과 3등급의 학생들이 13,000명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시에 있어서 수능 최저를 영어로 맞추려고 했던 학생들이 다소간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는 문제 풀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독해력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속도를 빨리 하지 않은 학생들에 있어서는 점수가 덜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고력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켈러 문항이 배제한다고 작년에 얘기했습니다. 평가원에서. 그래서 그 이전의 어떤 수능과 비교해 보면 2023년의 수능에 있어서는 상위에 있어서의 오답률은 34번, 29번, 37번, 31번, 33번처럼 오답률이 80%에서 60% 정도까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정답하고 가까운 부분들을 많이 찾았고요. 오답률에서 가장 큰 부분은 5번의 34번 같은 경우는 5번이었지만 26.6%로 많은 오답을 냈었고요. 그리고 37번 문항 같은 경우는 정답은 4번이었지만 5번으로 고른 학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2024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답과 오답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3문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에 있어서는 그래서 33번, 34번, 그리고 38번의 문제들. 그리고 작년의 수능 같은 경우에는 역시 3문항 정도가 되는데요. 32번, 37번, 31번. 전형적으로 빈칸완성의 문제들을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요즘은 순서 배열 혹은 문장 삽입 같은 부분들이 오답률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최근 학력평가와 수능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시면 영어 듣기 평가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듣기를 공부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들, 특히 돈 계산 문제나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짧은 대화에 있어서 정답을 찾는 부분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대비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오답률의 상위에 있는 순서 배열,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시대명사나 어떤 접속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문장에 있어서의 단서가 명확했다면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적게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유형의 부분이 빈칸, 함축적 의미, 순서,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 있어서 빈칸이나 순서, 그리고 문장 삽입, 그리고 어휘 이러한 부분들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3점의 패턴이 주제, 요지, 어휘, 그리고 관계없는 문장 등을 3점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주제에 대한 부분, 요지에 대한 부분들을 틀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또 어휘에 대한 부분들도 오답률이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이 어떻게 영향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작년에 수능에 있어서 교육과정 평가원에 보시면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에 대한 부분들의 표준 점수와 등급 분포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충남에 있어서의 학교들은 국공립 학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는 보시면 국공립 쪽에 있어서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사립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다소 등급을 받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하고 중소 그리고 읍면 지역에 있어서의 차이점도 역시 대도시가 조금 더 높다라고 나왔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하고 국어의 경우에 있어서는 충남 지역에 있어서의 학생들이 국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과 큰 차이점은 없었지만 수학적인 부분에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영어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영어는 2.3%로 1등급 받은 학생들이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어떤 등급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사교육이 높은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들만 높은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A 지역에 있는 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1, 2학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영어는 절대평가이고요. 아이들이 학습 의지도 집중도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가 교육과정에만 충실하고 수업을 열심히 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교과서 중심으로 시험 문제를 내시고 그리고 학종을 대비해서 활동 중심으로 하다 보니 거의 대부분 강의식으로 하고 있고 중간에 이제 발표 수업이나 보고서 정도의 작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B 지역에 있는 교사는 1학년 때부터 교과서하고 별도로 단계별로 학습 계획과 평가 계획을 진행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경우에 있어서는 어휘 학습과 구문 독해를 진행하고요. 2학년에 있어서는 유형 독해와 기출 모의고사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3학년은 EBS 교재와 비연계 문항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어휘, 구문 독해, 유형 독해, 그리고 실전 연습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도시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1등급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영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차이인지 인식의 노력의 차이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고 학교에 있어서 수업의 시험에 있어서의 부분, 난도의 부분들을 조금은 조절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학생들의 부분들은 교과서 외에 부교재의 어떤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출제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역에 있어서는 교과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출제했을 때 민원의 사태가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처음부터 학생들과 의견을 조율한다면 충분히 그런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과정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야 하는 건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독려하셔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면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어 독해 부분이거든요. 학생들이 요즘은 긴 것에 대한 것들을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것들, 그리고 관심 있는 것에 더욱더 몰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뉴진스에 있어서의 조회 목록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죠. 2천만 뷰입니다. 그래서 1개월 전에 있어서 짧은 시간, 그러니까 3분 정도의 어떤 유튜브 내용은 엄청나게 높은데 여기 3시간짜리입니다. 영어 공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3시간인데 1년 전에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조회수는 5만 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시간 전에 올라갔는데 30만 뷰고요. 여기 2일 전에 올라갔는데 82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있어서는 짧은 것에 대한 부분들을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요즘 학생들이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수업하실 때도 수업의 중간중간에 있어서의 부분을 기존에 하셨던 것들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짧게 끊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능은 듣기와 독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듣기는 17문제고요. 독해는 28문제입니다. 배점에 있어서는 37점과 63점이고 시간은 보통 듣기가 23분 정도 되고 독해가 한 45분 정도 내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1분 36초의 어떤 부분으로 독해 한 문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듣기하고
독해에서 16개, 17개 그 정도 해서 그래서 70점, 그래서 3등급을 일단 우선적으로 목표로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영어 3등급 정도면 인서울에 있어서의 부분, 중상위권 대학은 아니지만 중하위권 대학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3등급 정도면 갈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그리고 독해에 있어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18번, 19번, 20번, 25번 도표, 26번 내용 일치, 그리고 27번 실용문의 불일치하고, 그죠? 27, 28, 그리고 43번, 44번, 45번. 의외로 작문 독해가 좀 더 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생들에게 이 문제부터 먼저 풀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맞춰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학생들이 독해가 조금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예, 감으로 푸느냐 아니면 핀셋처럼 쪽집게로 정말 콕콕 찌워서 푸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요즘 감으로 풉니다. 그래서 감으로 풀었다가는 절대적으로 성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한 독해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얘기를 잘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6월 모의평가 21번입니다. 정답률이 27.2%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학생들이 의외로 또 어려워하는 함축적 의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번아웃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번아웃 have the last word에서 번아웃은 마지막에 진술을 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장인데, 그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설하는지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지문을 보시면 번아웃에 대한 부분들이 스펙트럼으로서 여겨져야 하고 블랙 앤 화이트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 가지게 되는 그런 감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에 있어서 1번 단정지을 수 없다라는 문구가 나오니까 답이 1번이라고 생각해서 1번 오답률이 24.8% 정도 나왔고요. 두 번째에 있어서는 역시 단정지을 수 없다. 역시 그러다 보니까 달라질 수 없다.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서 비약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오답률이 16% 정도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7.2% 정도의 정답률이었는데 번아웃을 상태로 간주한다면 다양한 경험을 설명할 수 없기에 범주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글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 그러니까 지친 상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학생들에 있어서는 룸이라는 게 방으로만 여기지 않고 여지 공간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면, 그런다면 답을 2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어를 많이 알아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단어를 외울 때 있어서는 뜻과 품사를 함께 외울 수 있도록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문에 있는 단어장을 꼭 활용해서 외우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1학년 때 선택했던 단어장을 3학년 끝날 때까지도 역시 활용한다면 좋습니다. 학생들은 단어장을 한번 사고 난 다음에 한번 외우고 나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3번, 4번, 심지어 1년 이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발음도 같이 암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듣기 평가를 할 때 있어서 발음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있어서는 꼭 발음을 해보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단어장은 반복해야 됩니다. 4회에서 5회도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계속해서 이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매일 일정 부분의 단어를 외워서 단어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선생님들이 꼭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독해의 기본입니다.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죠? 보시면 Time flies like an arrow라는 문장과 Birds fly like an apple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쉽게 동사가 어떤 부분인지를 잘 찾으시잖아요. 학생들 중에 이 부분에서 동사가 어디인지는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없다라고 여기시지만 아닙니다. 학생들 중에 헷갈려하는 학생들 많고요. 정확하게 모르는 학생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 독해의 기본은 구문, 단어도 해야 되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을 수 있는 구문의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독해할 때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목적어 찾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게 독해가 잘 되는 기본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문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학생들에게 중학교에서부터 배웠던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 구문들 필요한 것 정도는 3학년 때 혹은 다시 한번 1학년 때, 2학년 때뿐만 아니라 3학년 때도 다시 한번 문법의 기초적인 부분들만 어떤 것인지 확인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문법은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정리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관계사나 접속사 그리고 수일치 부분들 이러한 것들 위쪽에 있는 분사 구문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정리해 주시면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작년에 나와서 어려운 부분들 문맥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부분 능동과 수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어법상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니치가 두 군데 있었고요. 그래서 보기 2번 앞에 give 앞에 있었던 이니치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이니치가 앞쪽에 있는 선행사의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프롬프트라는 건 즉각적인 촉발하다, 유발하다 이런 동사의 뜻은 알고 있는데 프롬프팅이라 해서 설득, 암시라는 어떤 단어를 외웠던 학생이라면 답을 찾는 데는 쉬웠겠지만 몰랐으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Q가 단서라는 단어를 학생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D가 붙어가지고 형용사로 단서가 주어진 이러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들이 외웠다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니치가 이끄는 관계사절에 동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문맥상 보면 학생들에게도 힌트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수동태의 의미가 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은 2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처럼 이제 기존에 물어보던 문법 문제에서 조금 저희가 놓쳤던 쉽게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을 질문하는 문법적인 문제들이 이제 자주 나오고 있고요. 올해 수능 특강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 영어와 영어 독해 연습의 문법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수동태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하는 문제들이 문법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학생들에게 강조를 해주시면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영어 듣기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들어야 하겠죠. 그리고 EBS는 학년별 혹은 기출문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보고 단어나 수거를 외울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듣기에 있어서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어는 학생들에게 맡겨놓으면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듣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학교에 있어서는 점심시간에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와서
점심시간 10분 정도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듣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 2, 3학년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답률을 보시면 3월 달에 저희 학교 학생들의 영어 듣기의 정답률입니다. 예. 물론 74.7%의 전국 오답률이 44.4%였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낮았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보시면 엄청나죠. 저희가 훨씬 더 오답률이 낮습니다. 그렇죠? 80% 되는 부분들. 그래서 한 4문제, 5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듣기에 있어서는 9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던 부분들이 5월 달에 역시 영어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는데요, 학생들. 듣기 부분을 보시면 80% 되는 과목, 문항이 2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듣게 한다면 학생들은 오답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의 어떤 부분들, 심지어 99% 정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꾸준하게 하는 것들이 실력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공부는 이렇게 하라는 것은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시면 지침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독해는 어떤 부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셔가지고 평소에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개념 정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학교 시험에 있어서의 난도를 조절을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문제는 수능형으로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난도를 높여서 학생들이 어떤 외워서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외우면 틀릴 수 있도록 변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조금 신경 써 주신다면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더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체계적인 학습 과정을 만들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과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은 잘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년은 어휘 학습 위주로 해서 그리고 구문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2학년에서는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출모의고사 같은 경우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어떤 자료로 나눠주시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학년 실전입니다. EBS 교재죠. 이번에 6월 모평에 있어서도 영어 같은 경우는 50% 정도의 어떤 연계성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영어는 직접 연계는 되지 않습니다. 간접 연계이죠. 주제나 이러한 부분들, 소재에 있어서의 부분들만 연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러한 부분만 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이 문제를 풀기에는 학생들이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경 지식을 알아야 학생들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죠. 그러니까 독해력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배경 지식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력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지도하신다면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6등급 이하하고 학생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학생들이 너무 어려운 교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어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들 6등급 이하의 학생들이면 단어를 많이 외우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어부터 외우는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루에 독해를 2개 내지 3개 정도만 연습장에 본인이 직접 해석해 보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꾸준함에 있어서의 본인이 했던 그 해석과 그리고 해석에 있는 그 답지에 있는 해석을 비교해 본다면 자신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이렇게 해서
6등급의 어떤 친구가 수능 때 정말 3등급을 받고 대학을 가는 학생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봤습니다. 정말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보니까 그 친구는 정말 하루에 2문제만 독해, 본인이 스스로 연습장에 계속 썼고요.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고 비교해보고 자기가 잘못된 부분들,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꼭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들을 문장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한 구문적인 부분들을 모르는 부분은 저한테 물어서 질문하고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학생이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6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조금 시켜보시는 것들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3등급에서 5등급의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왜 틀렸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을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있어서는 기출문제를 여러 번 회독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감으로 푸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독해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틀리는 유형들은 계속 틀립니다. 그래서 틀리는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들이 풀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신다면 아마 이 학생들에 있어서의 실력이 점점점 더 높아져서 최소 2등급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상위인 1, 2등급의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도 역시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적 유지를 위해서는 영어 시간에 있어서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상위 학생들 1, 2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영어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하지 않고 다른 과목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신 영어 시간에만 제발 수업에 집중해서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업 시간만이라도 듣고 나머지 시간, 저녁 시간에 공부할 때 30분 정도만 수업 시간에 했던 부분 지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단어 정도 외우라고 합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성적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에 있어서는 성적 유지를 위한 부분들의 영어 공부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주에서 3주 정도는 한 번씩 모의고사를 꼭 풀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나눠주시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잘하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격려를 잘 해주시면 힘이 나서 더욱더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발휘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영어 수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할지에 대한 것들은 학교의 현장에서 학교에 맞춤식으로 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지도하신다면 충남에 있는 학생들이 영어 수능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